네, 안녕하세요. 저번 그 파트 1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파트 2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요구사항 그 분석 과정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오류, 그 커뮤니케이션 오류, 그다음 발견의 오류, 그다음 적용의 오류, 이 세 가지를 좀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요구사항 분석을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구사항 커뮤니케이션 오류 방지 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팁은 크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고객과 사용자 관점을 유지하는, 요구사항을 볼 때 고객과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요구사항이 최초의 RFP라는 제안 요청서라는 형태로 고객이 이제 저희한테 주실 건데요. 그 실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그 고객이 RFP상에 명시하신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서상에 제시한 요구사항,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요구사항 분석서, 그 다음에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발과 테스트에 이어서 전 과정에 있어서 추적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내가 제시한 요구사항, 고객이 내가 제시한 요구사항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테스트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을 유지하라는 추적성과 변화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언어로 요구사항을 기술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요구사항을 기술하실 때 그 사용자가 채취해 주신 RFP에 있는 용어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고요. 아주 쉬운 예가 될 수도 있고 좀 엉뚱한 예가 될 수 있지만 고객이 캠페인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캠페인 수행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면 캠페인 매니지먼트라는 것보다는 캠페인 수행이라는 고객이 쓰신 언어를 좀 지켜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해와 전달력 입장에서 굉장히 증가가 된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CDS, 파생 상품이라는 용어를 쓰셨을 때 사실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걸 잘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구사항 그 사용자 언어를 지켜주실 때도 도메인 지식이 같이 가미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도메인 지식을 확보해서라도 같이 그 고객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킥오프와 각종 리뷰 세션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킥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어떤 예산으로 어떤 일정과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좀 같이 리뷰를 하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설계 리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리퀘어먼트 분석에 대한 요구 세션을 반드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리퀘어먼트 분석에 대한 리뷰 세션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그 세션에서 요구사항 관련된 전제사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필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의된 부분들을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랑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실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론 고객분들이 나중에 가서 요구사항은 바꾸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객도 사람이고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같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분들도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나중에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킥업이라든지 각종 리뷰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가 저희 요구사항 목록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요구사항별로 어떠한 전제 조건과 제약사항들이 있다든지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오류 방지 팁은 요구사항을 기술하실 때 명확성, 그 다음에 완전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사항 기술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이 6하원칙에 따라서 기술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기술하셔야 그래야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캠페인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할인된 예약 상품을 거기서도 어떤 상품, 특히 5% 할인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술이 되어야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고객과 혹시 논쟁이 될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구사항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과 제약사건, 고려사항, 전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3C1A라고 부르는데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3C1A는 Condition, Constraint, Consideration, and Assumption인데요. 즉 조건들, must be logic이라고 하죠. 항상 이 요구사항과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 조건들이죠. 그 다음에 제약사항,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약사항, 예를 들어서 예약 상품을 예약을 하려면 이중 로그인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제약사항들, 그리고 고려사항들.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수단인 거고, 그 만드는 이유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만드는 수단인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 매니지먼트라면 SMLO스로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쓰실 수도 있다. 근데 고려사항은 뭐냐면 아직 결정나지 않은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푸시 노티피케이션과 SMS 둘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푸시 노티피케이션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수단으로 둘 중에 어떤 것을 할지, 또는 둘 다 할지, 이런 실제 대체 수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때 주로 이 고려사항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전제사항이라는 것은 현재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must be, 컨디션은 항상 true겠죠. 그러니까 항상 true이지만 assumption이라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개발 전, 특히 설계 말기 단계까지는 항상 클로즈 돼야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합의되는, 그것을 클로즈라고 했죠. 고객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되는 그 시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3C1A는 프로젝트 범위와 항상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잠재적으로 아주 큰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 룰이나 로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각각의 요구사 오류 방지 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한 요 도구들 측면에서 좀 체크 포인트를 좀 뽑아봤고요. 그 체크 포인트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관련돼서는 요구사항의 추적성과 상세화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사용자 언어, 픽어프, 루카원칙, 요 각각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한번 기술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간, 또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간, 또는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간에 충돌은 없는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유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요구사항이 결점이 없는 그런 잘 정리된 놈인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상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존재하는가도 항상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있는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큰 오류겠죠. 반대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있는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언어 관점에서는 보통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용자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사용자들이 수행을 하여야만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주요 사건들을 사용자 언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도메인에서 쓰이는 언어, 또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해도와 전달력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기술되어 있는지. 또 주요 사건에 종속되는 사건들, 예를 들면 주요 사건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 사용자 인증이라는 종속 사건이 필요하다면 그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용자 언어로, 고객의 언어로 기술을 해서 이해도와 전달력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이나 각종 리뷰를 반드시 요구사항을 확인했는지 그런 세션들을 통해서 특히 요구사항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3C1A 부분, 이 3C1A 부분이 제대로 고객이 인지하실 수 있게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술되었는지, 당연히 이제 명확성, 완전성, 완료성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기술되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3C1A라는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과 전제사항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거든요. 저희가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온 부분들,
또는 둘 중에 어떤 걸로 구현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클로즈 시켜야 되는, 고객과 합의하셔야 되는 요소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건은 머스비 로직이라고 했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떤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을 선행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행 중에 만족시켜야 되는, 예를 들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바일 캠페인 매니지먼트를 통한 예약 상품을 고객이 예약하고자 할 때, 결제하고자 할 때 예약이라는 프로세스 중간에는 그 상품이 다른 고객들이 선택할 수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마지막 상품이라면 그런 이제 수행 상태의 조건.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이 완료가 되었을 때 true여야 되는, 사실이어야 되는 시스템에 기대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상품을 결제했을 때는 상품 결제 내역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로 비즈니스 기능과 비기능과 주로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사항에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중 로그인은 안 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이 예약 상품을 구매하는 화면 전환 시간은 뭐 2초 이내여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 제약사항들로 반드시 기술을 하였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요구사항 분석서를 예시로 하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요구사항 분석서에 표준은 없습니다. 표준은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요구사항이 사용자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의 주요 사건 흐름이 사용자가 쓰시는 도메인의 언어들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주요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속사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인증이 이런 모바일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송된 그 예약 상품 정보를 보시고 결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거라면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겠죠.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 재사용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종속사건 흐름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언어, 사용자 쓰시는 도메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3C1A가 전부 다 기술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비즈니스 로직 또는 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 우리가 반드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사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죠. 기존 통합 아이디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중 로그인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했지만 정말 기존의 통합 아이디 관리 시스템에서 이중 로그인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직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잠재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지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리뷰 이력이라는 걸 써놨는데 대부분의 요구사항 분석서를 제가 봤을 때 이 리뷰 이력이라는 부분은 넌 아직 요구사항 분석서는 못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요구사항 분석서 각 항목별로는 아니더라도 요구사항 분석서 맨 앞쪽이라도 리뷰 이력, 공식적화하기 위해서 고객사 어떤 분하고 우리 PM 또는 개발사 PM이 아닌 다른 누군가하고 같이 이 문서를 리뷰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항상 리뷰 이력을 남겨놓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오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들을, 요구사항 분석서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끝으로 이제 실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요구사항의 추적성이라든지 변화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표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적을 하기 위한 다양한 포맷이나 방법을 쓰실 수 있는데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과의 매핑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요구사항 하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여러 개가 매핑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1대 다가 되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꼭 매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제한 요청서는 어느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걸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 명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조건이나 제약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즉 이건 뭐냐면 테스트하는 분들도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프로젝트 처음서부터 테스트하고 완료하기 끝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게 저희가 이 문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슈스 오픈 두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희가 사실일 거라고 전제한 가정한 부분들, 고려한 부분들이 아직도 고객과 합의가 되지 않은, 클로즈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술해 놓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클로즈 시키셔야 개발 단계에 실제 개발자들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고 나중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이론처럼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셔서 모두 설계 단계까지 클로즈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까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류 방지에 관련된 팁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에는 발견의 오류에 관련된 팁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저희가 살펴볼 때 발견에 관련된 오류들을 쭉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간에 상응하는 요구사항이 없다든지, 또는 실제 요구사항을 실제 각자의 모든 프로젝트 멤버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팁으로 저는 항상 반복적 분석, Iterative Requirement Analysis라고 하는데 반복적 분석을 하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반복적 분석의 조건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되지 않은 to be determined죠. 그러니까 결정될 요소들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결정될 오픈된 그런 고려사항이나 전제사항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요구사항 간에 상응하는 그런 요구사항의 매치가 되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이 반복적 요구사항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 요구사항 수행의 업무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6하원칙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기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규 고려사항이라든지 전제사항인지 식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구사항 분석서와 매트릭스 갱신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요구사항 매트릭스에 상응하는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있다면 결국은 매핑이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더 이상 분석할 내용이 없다라고 마킹해 주시고, 3C1A 관점에서 모든 컨스트레인츠와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 전제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고객과 합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매핑되는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작업을, 발견의 과정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것을 저희가 팁으로 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프로젝트 멤버 모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같이 발견해 나가는 노력을 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적용의 오류 방지에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에 관련된 오류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중간에 누락된 경우, 요구사항 분석서에는 있었는데 설계서에서 누락이 돼서 실제 개발자가 설계서만 참조함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잘 아는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외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결정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적용하는 부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이 요구사항 분석서와 설계에서 어느 부분에 관련된 것들인지,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개발자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테스트 하실 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개발자 본인이 잘하는 익셉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메시지 유형을 스트링으로 처리했는데 메시지가 그러면 스트림이 아닌 일반 음성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궁금사항 당연히 드실 텐데, 그런 걸 두실 때 다시 그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에 이슈를
오픈하셔서 공유하시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와 실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고객분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게.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초급 개발자분들은 그냥 스트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스트링으로 메시지 처리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좀 경력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은 이 부분은 스트링 이외에 다른 메시지 이용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적극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멤버가 요구사항을 발견한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까지 이제 저희가 발견의 오류, 의사소통 오류, 적용의 오류에 관련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팁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끝으로 랩업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트 1, 2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본 요구사항 분석과 요구사항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리한 것들 중에서 프로젝트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고객마다 다르다.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구사항을 RFP를 발주하는 그 부서가 사업부서이냐 개발부서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을 보는 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뷰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고객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사업부서에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많이 내실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든 간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뷰가 다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사업부서가 아닌 개발부서가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을 내신 경우에는 사실 제일 어려운 프로젝트가 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부서가 내셨다는 건 소프트웨어 관점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고객에게 과연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비즈니스 근거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실 엔드유저,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서를 소프트웨어 관점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서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관점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서를 꼭 작성을 하시는 것이, 적어도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꼭 항상 강조하는 그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은 고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고객이 제시는 하시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 특히 사업부서에서 내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뽑아내는 것은 저희 프로젝트 멤버들의 사실은 책임과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유사 프로젝트 경험자들을 가진 그 경험자들을 프로젝트 멤버로 쓰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그 프로젝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적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라도 저희가 요구사항을 사실 고객으로부터 이끌어낸다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집한다는 용어보다는 요구사항을 고객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런 책임은 프로젝트 멤버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아까도 코끼리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는 사실은 코끼리를 인지하는 장님이 내가 만진 부분에 따라서 꼬리를 만진 사람은 꼬리가 코끼리구나라고 잘못 인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좀 확장해서 설명드렸죠. 실질적으로 코끼리 부분에서도 꼬리만 만진 사람은 꼬리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고요.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를 제일 잘할 겁니다. 그 개발자는 내가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개발의 영역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테스터는 테스터 영역을 제일 잘할 거고요. 그런 모든 관점이 통합되고 같이 쉐어되는, 그런 관점에서 요구사항이 모아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될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요구사항 분석과 그에 관련된 오류를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거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크게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방지하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잘해서 모두 프로젝트를 좀 잘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